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뉴욕 증시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0%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죠. 그런데 이날 한 ETF는 종가 기준 33%까지 폭락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하루 만에 67만 달러가 된 거죠. 다음 날 금요일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반토막에 가까운 손실. 3월 23일 월요일 이 ETF는 12.8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고점 63달러에서 불과 한 달 만에 80%가 증발한 거죠. 그런데 2024년 연말 기준 이 ETF는 연간 총수익 약 58%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저점 대비 놀라운 회복이죠. 이것이 TQQQ, 흔히들 트리플 Q라고 부르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악마의 ETF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폭발했죠. 나스닥은 2007년 고점에서 2009년 저점까지 5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쉐어즈의 경영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위기 후엔 반드시 회복이 온다. 그 회복을 3배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010년 2월 9일 프로쉐어즈가 TQQQ를 출시했습니다.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였죠. QQQ가 1% 오르면 TQQQ는 3% 오릅니다. QQQ가 2% 떨어지면 TQQQ는 6% 떨어지죠. 단, 이건 그날 하루의 목표입니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구조였습니다. 출시 타이밍은 탁월했습니다. 2009년 3월 바닥을 찍고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TQQQ는 초기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 2월 약 6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 특성상 여러 차례 급락과 반등을 거치며 체감 수익률은 단순 3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투자자가 100달러를 주면 운용사는 스왑이나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 300달러 규모의 익스포저를 만듭니다. 매일 장 마감 후 리밸런싱을 해서 다음 날도 정확히 3배 목표를 유지하죠. 문제는 이 일일 리밸런싱에 숨어 있습니다. 나스닥이 첫날 10% 오르고 다음 날 10% 떨어지면 지수는 원점에 가깝습니다. 100이 110이 됐다가 99가 되니까요. 하지만 TQQQ는 30% 오르고 30% 떨어집니다. 100이 130이 됐다가 91이 됩니다. 9달러 손실이죠. 이게 변동성 감소의 레버리지 ETF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프로쉐어즈는 공식 문서에서 경고합니다. 본 펀드는 일일 수익률 3배 추종을 목표로 하며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의 성과는 3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고였지만 투자자들의 욕망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기술주의 황금기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아마존이 모든 상점을 집어삼켰습니다. 넷플릭스가 방송 산업을 뒤집었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를 독점했죠. TQQQ는 2013년에 3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여러 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변동성이 살벌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TQQQ는 59달러였습니다. 12월 24일 29달러까지 떨어졌죠. 분기 동안 50% 가까이 폭락. 심장 약한 사람은 도저히 못 버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계좌를 열어본 투자자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2월 19일 역사적 고점 63달러, 3월 23일 저점 12.84달러, 불과 33일 만에 80% 증발, 100만원이 20만원이 됐습니다. 한국 투자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죠. TQQQ 청산되나, ETF도 상폐되나, 인생 망했다 같은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탄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나스닥이 V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TQQQ는
저점에서 6개월 만에 4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200% 가까운 상승이었죠. 3월 저점에서 산 사람은 반년 만에 3배를 벌었습니다. 2020년 11월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더욱 가속화됐죠. TQQQ는 2021년 11월 16일 사상 최고가인 91.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 저점 대비 약 7배. 믿기 힘든 수익률이었습니다. 12.84달러에서 91.68달러. 20개월 만의 기적이었죠. 하지만 2022년이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술주 버블이 터졌습니다. TQQQ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79% 폭락했습니다. 연중 저점은 10월에 17.89달러였고 연말 종가는 16달러대였죠. 특히 2022년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였습니다. 3월에 반등했다가 4월에 폭락, 7월에 반등했다가 9월에 재폭락. 매번 20~30%씩 오르내리며 변동성 감쇄가 극대화됐습니다. 추세를 따라가려던 투자자들은 양방향으로 얻어맞았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TQQQ는 악마의 ETF로 불렸습니다. 2021년 고점 근처에서 산 사람들이 80% 이상 손실을 봤죠.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증권 게시판은 한탄과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왔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꿨고 생성형 AI 열풍이 불었죠. 엔비디아가 폭등했고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TQQQ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수익 기준 약 198% 상승했습니다. 연말 종가는 49.66달러였죠.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나스닥이 40%대 올랐는데 TQQQ가 198% 오른 건 단순 계산 약 120%보다 높습니다. 3배면 120%여야 하는데 왜 198%일까요? 이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매일 3배씩 복리로 쌓이니 일방적 상승장에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하락장에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요. 2024년도 양호했습니다. TQQQ는 연간 총수익 약 58%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20%대 상승한 것에 비하면 2.5배가 넘는 성과죠. AI 붐이 계속되며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간 덕분입니다. TQQQ의 운용자산은 2024년 말 기준 200억 달러대에 달합니다. 한화로 26조 원이 넘죠. 레버리지 ETF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5천만에서 6천만 주. 거래가 매우 활발한 상위권 종목입니다. 총 보수는 상한 기준 약 0.95%입니다. 순보수는 0.86% 내외로 안내되기도 하죠. 일반 ETF보다는 비싸지만 3배 레버리지를 생각하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프로쉐어즈는 TQQQ 하나로 연간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벌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TQQQ는 사랑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자주 오르는 ETF로 알려져 있죠. 서학개미들이 나스닥에 베팅하되 더 큰 수익을 원할 때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2023년 1월에 TQQQ를 매수해 연말까지 보유했다면 총수익 기준으로 약 3배의 수익을 봤을 겁니다. 1억 원이 3억 원이 되는 경험이죠. 반대로 2021년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다가 2022년 저점에서 매도했다면 80% 내외의 손실. 1억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악몽입니다. TQQQ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상승장 초입에 사서 고점 근처에서 팔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면 파산할 수 있죠. 이때도 역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TQQQ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쓰라고 조언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하로 제한하고 명확한 손절 규칙을 세우라고 하죠. 20% 손실이면 무조건 매도 같은 원칙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공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TQQQ의 최대적은 횡보장입니다. 나스닥이 1% 오르고 1%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TQQQ는 3% 오르고 3% 떨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조금씩 깎여나가죠.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면 레버리지 ETF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급락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수가 7%, 13%, 20% 하락하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론상 나스닥이 하루에 33.4% 떨어지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 손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당일 완전 청산 시나리오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경쟁 상품도 있습니다. SQQQ는 나스닥 100을 3배 인버스로 추정합니다. 나스닥이 떨어질 때 3배로 오르는 거죠. 2022년 SQQQ는 약 82% 상승했습니다. TQQQ가 79% 떨어질 때 말이죠. 하지만 TQQQ가 198% 올랐던 2023년 SQQQ는 74% 폭락했습니다. UPRO ETF는 S&P 500을 3배 추정합니다. TQQQ보다 변동성이 작죠. 2023년 UPRO는 약 69% 상승했습니다. TQQQ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반 ETF의 2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안정성을 원하면 UPRO, 수익률을 원하면 TQQQ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근 AI 빅테크들이 나스닥 100을 이끌며 TQQQ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모두 나스닥 100에 있죠. AI가 세상을 바꾼다면 TQQQ가 최대 수혜자라는 논리입니다. 상승장에선 비선형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하지만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고 금리가 여전히 높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무엇보다 AI 버블이 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2000년 닷컴 버블의 재현 가능성 말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닷컴 버블 때처럼 78% 폭락한다면 TQQQ는 이론적으로 95% 이상의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리밸런싱과 파생상품 재구성으로 즉시 완전 청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회복하기는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95% 손실을 회복하려면 1900% 수익이 필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QQQ의 인기는 식지 않습니다. 거래량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징적 존재가 됐죠. 온라인 커뮤니티엔 영글에서 TQQQ로 파이어족 달성 같은 글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TQQQ는 도구입니다. 망치처럼 말이죠. 잘 쓰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3배 레버리지는 3배의 기회이자 3배의 위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ETF죠. 누군가는 TQQQ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20년 3월 저점에서 올인해 2021년 고점까지 가져간 사람들. 2023년 초 과감하게 베팅한 사람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2021년 고점 추격 매수와 2022년 물타기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자의 대부분은 손실을 본다고 알려져 있죠. 프로쉐어즈의 공식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TQQQ는 1일 3배 추종 상품이며 장기 성과는 3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에는 신중하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장기 투자한 사람들의 운명은 시장이 결정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출시 이후 14년 TQQQ는 2021년 11월 91.68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3월 12.84달러로 바닥을 쳤습니다. 2022년엔 연간 79% 폭락했고 2023년엔 198% 폭등했죠. 2024년도 5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당신은 33% 하락을 하루에 경험할 수 있습니까? 80% 손실을 견디며 버틸 수 있습니까? 계좌가 1억에서 2천만 원이 되는 걸 보고도 추가 매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TQQQ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고 차트만 본다면 TQQQ는 당신을 위한 ETF가 아닙니다. 매일이 롤러코스터인 TQQQ. 하루에 30% 오를 수도 30% 떨어질 수도 있는 극한의 상품입니다. 당신의 투자 규칙, 심리적 강인함, 현금 흐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이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TQQQ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100를 넘을 수도 다시 $2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TQQQ는 결코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는 것. 매일이 롤러코스터인 TQQQ. 당신은 탑승하시겠습니까?